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한 달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픈데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본 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은경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빛나야, 괜찮아? 은경아, 일은 어쩌고 왔어? 네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일이 손에 잡히겠니? 난 괜찮아. 약 먹었으니까 좀 쉬면 나아지겠지 뭐. 약 먹기 전에 죽이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죽 사왔어. 죽 먹고 약 먹자. 열은 좀 내렸어? 은경이가 제 이마에 손을 얹으며 열을 확인했어요. 열은 좀 내린 것 같네. 근데 민석 씨도 너 아픈 거 알아? 그냥 감기 가지고 뭐하러 일일이 다 말해. 그리고 요즘 한참 바빠서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근데 민석 씨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정말 사실일까? 혹시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확실한 거 맞아? 여러 가지 정황상 맞는 것 같아. 확실한 것 같아. 회사 선배가 어떤 여자랑 민석 씨가 팔짱 끼고 다니는 거 확실히 봤대. 그 선배가 잘못 봤을 리 없어. 거기다 그 선배 입이 꽤 무거운 사람이거든? 근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확실한 거야. 근데 선배가 그 여자 얼굴은 못 봤대? 민석 씨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잘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 김민석 이 자식 진짜 나쁜 놈이네. 그 인간이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가 좋아서 그렇게 쫓아다녀 놓고. 그러게,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지. 근데 내가 증거 잡을 때까지 넌 그냥 모른 척해? 혹시나 너한테 연락해도 평소랑 똑같이 하란 말이야. 너랑 나랑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인데 네가 이상해진 거 느끼면 바로 눈치채지 않겠어? 그리고 너 그 인간 찾아가서 이상한 짓 절대 하지 말고. 당연하지. 엄청 눈치 빠른 인간이라 더 조심해야겠다. 아참,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엄마 아빠 올라오신대. 엄마 아빠가 왜? 그냥 반찬도 해줄 겸 해서 오시겠지 뭐. 우리 둘 집에 내려간 지 한참 됐잖아. 보고 싶어서 올라오시나 봐. 그럼 엄마 아빠 올라오시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완전 고급진 음식으로 쏠게. 알았어. 엄마 아빠 엄청 좋아하시겠네. 엄마 아빠가 올라오신다는 말에 은경이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은경이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제가 외동딸로 자라다 보니 늘 외로웠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은경이와 짝꿍이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우리 아빠는 사업을 하고 계셨고 엄마는 꽤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셨기에 은경이와 함께 레스토랑을 자주 갔었거든요. 거기다 주말에는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놀다 가기도 했고요. 우리 집에 처음 오던 날 은경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우와, 니네 집 엄청 부자다. 혹시 밖에서 일하시는 분 누구야? 아, 동수 삼촌? 동수 삼촌? 그럼 니네 친척인 거야? 아니, 친척은 아니고 우리 집 정원부터 이것저것 관리해 주시는 분인데 같이 살고 있어. 삼촌이 선천적으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취업하기 힘드신가 보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정원부터 이것저것 관리해달라고 하셨거든. 근데 동수 삼촌 마술사야, 마술사. 옛날부터 내 장난감 고장나면 삼촌이 금세 고쳐주셨거든. 근데 일하는 사람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부르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집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우리 집 음식 해주시는 정미 이모도 같이 살고 계신걸? 우리 이모가 떡볶이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르지? 완전 맛있어. 그렇잖아도 내가 오늘 이모한테 너 온다고 떡볶이 만들어달라고 했어. 넌 진짜 좋겠다. 난 이런 집 처음 봐. 집이 궁궐 같아. 은경이가 집안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어요. 제가 워낙 내성적이었기에 그동안은 친구들을 데려온 적이 없었어요. 아니죠. 사실은 초등학교 때 몇 번 집에 데려온 적도 있었는데 우리 집에 다녀간 친구들이 처음에는 놀란 듯 하다가 대부분은 부잣집 공주님이라며 저를 멀리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친구들을 절대 집에 데려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괜히 친구들 눈치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은경이는 조금 달랐는데요.
은경이네 집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형편뿐만 아니라 은경이네 부모님도 문제가 좀 많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은경이네 엄마는 새엄마였는데 새엄마가 데리고 온 동생들만 챙기고 은경이는 나 몰라라 했거든요. 그랬기에 은경이는 항상 힘들어 했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은경이에게 다 시켰다고 했으니까요. 암튼 이래저래 눈치도 많이 줬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경이는 집에 가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학교가 끝나자마자 은경이가 제게 물었거든요. 빛나야, 나 오늘 니네 집 놀러 가면 안 될까? 우리 집?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 왜 집에 가기 싫어? 집에 혼자 있어서 그래? 제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는데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은경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엄마 언니들 집에 온다나 봐. 근데 그게 왜? 엄마 언니들이면 이모 아니야? 이모들이 오면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대부분은 이모랑 엄청 친하지 않아? 그건 엄마가 친엄마일 때 얘기지. 뭐? 그럼 니네 엄마 새엄마야? 미안, 내가 너무 놀라서 그만. 괜찮아, 내가 미리 말 안 한 건데 뭐. 사실 우리 엄마 새엄마라는 거 너만 알아. 아직까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은경이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어요. 진짜? 난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어. 당연하지.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떠들고 다니겠어? 거기다 우리 새엄마 진짜 최악이거든. 이번 주에도 이모들 온다고 나보고 집에 늦게 들어오라고 눈치 주더라고. 은경이가 씁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는데 은경이가 살던 세상은 제가 살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 같아 보였어요. 아마도 그랬기에 은경이가 더욱 안쓰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경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갔어요. 우리 집에 들어서던 은경이 또한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은경이는 어딘지 모르게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저 신기하다는 듯이 구경했으니까요. 그 뒤에도 은경이는 수시로 우리 집에 왔고 잠을 자고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은경이는 우리 집에서 지내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은경이가 딱했던지라 우리 부모님도 은경이를 항상 챙겼습니다. 어느 날은 은경이 아빠가 우리 부모님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우리 은경이가 그 집에서 살다시피 한다면서요? 아, 네. 우리 빛나도 외동이고 외롭게 자랐다 보니 아무래도 둘이 친자매 같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이번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말이죠. 은경이 이 기집애가 우리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쪽 집에서 살겠다고 말이죠. 네? 은경이가요? 이런, 그럼 우리가 은경이한테 잘 말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을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그래서 말인데요. 은경이 말로는 그쪽 집에서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다던데 혹시 우리 은경이 계속 맡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안 따라간다는 걸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실 걔 엄마가 오래전에 집 나가서 지금까지 저 혼자 은경이를 키웠는데 이놈의 기집애가 고마운 줄은 모르고 저 모양이지 않습니까? 키워준 아빠보다 그쪽들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은경이 아빠가 슬금슬금 우리 부모님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고 하네요. 그 순간 우리 부모님 가슴이 미어져 내렸다는데요. 그동안 은경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굳이 듣지 않더라도 그냥 알겠더래요. 그럼 잘 됐네요. 어차피 우리 딸도 외동이라 많이 외로워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둘이 자매처럼 지내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애들은 북적북적한 데서 크는 게 좋긴 하죠. 그럼 전 그쪽에서 은경이 맡아준다는 걸로 알고 이만 가겠습니다. 어차피 은경이 짐도 별로 없어서 제가 한 번만 옮기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어디로 이사 가시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니 주소랑 연락처는 적어주고 가세요. 혹시나 은경이한테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은 해야 하니까요. 그러죠. 주소랑 내 연락처는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은경이를 이 집에서 키워주시겠다는 건 은경이 학비나 그런 것도 다 내주시겠다 그 말인 거죠? 내가 은경이한테 듣자 하니 엄청 부자라고 하던데. 아,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은경이 아빠가 그렇게 주소와 연락처만 남긴 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이 말이죠. 그때 은경이 아빠가 우리 부모님께 적어줬던 그 주소는 다 거짓이었어요. 거기다 얼마 후에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고 말이죠. 그 사실을 안 부모님이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셨는데요. 사실 놀랍지도 않아요. 원래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은경이는 그저 무덤덤하게 말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은경이는 우리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은경이를 저와 똑같이 키우셨어요. 우리 집에서 살면서 은경이는 우리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 은경이는 공부를 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은경이를 우리 엄마가 말렸고요. 너 돈 때문에 눈치 보여서 그런 거면 우린 괜찮으니까 그냥 4년제 대학 들어가.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세졌는데 더 이상 패기 쳐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빨리 학교 졸업하고 자리 잡고 싶어요. 엄마도 잘 알다시피 그동안 제 환경이 좀 그랬잖아요. 은경아, 우린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뒤 널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너는 그동안 쭉 우리를 남이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빠랑 살면서 그동안 못 받았던 사랑 다 받았는걸요? 평생 갚아도 그 은혜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가. 너 공부도 잘하는데 뭐하러 그런 생각을 해? 안 그럼 앞으로 엄마 아빠 계속 삐쳐 있을 거야. 엄마가 은경이를 조용히 노려봤어요. 맞다. 은경이도 전에 경찰대 가고 싶다고 했잖아. 거기 가면 좋겠다. 난 7급 공무원 시험 보고 넌 경찰대 가면 둘 다 공무원 되는 거네. 그래? 은경이도 경찰대 가고 싶다고 했어? 네, 경찰대 가면 전에 국비로 다닐 수 있기도 하고 경찰대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긴 해요. 그동안 제가 받은 게 워낙 많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근데 경찰대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넌 목표를 경찰대로 하고 공부해. 넌 분명히 해낼 거다. 그리고 빛나는 대학 졸업하고 7급 공무원 준비하면 되겠구나. 근데 니들도 알다시피 경찰대도 그렇고 7급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둘 다 만만치 않은 건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악물고 공부해.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바로바로 말하고. 엄마 말에 은경이와 제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하다 잠을 깨기 위해 둘이서 얼음 세수까지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거기다 은경이는 체력 검정 시험도 통과해야 했기에 시간을 쪼개서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은경이는 경찰대에 합격을 했고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세상에나 엄마 아빠가 자식복이 있는 게 분명해. 딸 둘이 한꺼번에 대학에 척하고 합격해주고 엄마 너무 좋아서 눈물 날 것 같아. 부모님이 덩실덩실 춤까지 추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은경이와 저는 떨어져 지내야만 했는데요. 맨날 붙어있다가 떨어져 지내려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그러게, 우리 빛나는 나 없으면 안 되는데 너 대학 가서 남자 사귈 때 나한테 허락받고 사귀어야 해. 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내가 항상 걱정이야. 그냥 같은 대학 갈 거 그랬나? 나 걱정돼서 잠도 잘 못 잘 것 같아. 은경아, 엄마 아빠 잔소리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제발 그만 좀 해. 걱정 마. 꼭 네 허락받고 사귈 테니까. 은경이는 마치 제 보호자라도 되는 모양으로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곤 했습니다. 한동안 떨어져 있긴 했지만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한 은경이가 서울에 있는 땡땡 경찰서에 발령을 받아서 같이 살게 되었고 저도 대학을 졸업 후 2년 만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로 직장 중간 지점에 집을 구하는 바람에 출퇴근 시간이 조금 멀다는 것 빼고는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은경이와 저는 잘 맞아도 너무나 잘 맞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과장님이 소개해줬는데요. 얘가 말이야, 내 조카인데 인물도 훤하고 성격도 아주 좋아. 거기다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고 내가 조카라 사는 말이 아니라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니까. 한번 만나봐. 내가 딱 보니 빛나 씨랑 천생연분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야. 죄송한데 저는 딱히 남자친구 사귀고 싶지 않아서요.
나중에 부모님께서 소개해준 사람 만나라고 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그거 참 안타깝네. 하긴 빛나시네 집이 워낙 부자라 부모님께서 한참 고르긴 하겠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사과까지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얼굴 보고 일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난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개팅 이야기를 꺼냈던 과장님은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듯 했어요. 그 뒤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 업무가 끝난 뒤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식당 옆 편의점 앞에 있던 한 남성을 보며 과장님이 놀라서 말했어요. 이게 누구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작은아빠, 오늘 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요. 그렇잖아도 연락드릴까 하다가 시간 보니까 퇴근 시간이길래 그냥 말았는데 참 신기하네요. 그러게 말이다. 인사해라. 여긴 나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야. 그리고 여긴 우리 조카, 우리 형님 아들. 그렇게 얼떨결에 다 같이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 밥 먹었니? 아니요.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럼 우리랑 같이 들어가서 밥 한 끼 같이 먹자. 에이, 직원들 불편하게 어떻게 그래요? 작은아빠, 요즘 그런 행동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그런가? 다들 어때? 내가 조카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데 같이 식사 함께 하면 불편할까? 젊은 사람들끼리 말도 잘 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저흰 괜찮아요.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넌지시 물었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어 보였기에 다들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 돼지갈비를 먹게 되었어요. 민서가, 여기는 내가 그때 말했던 오빛낫이다. 얼굴도 아주 예쁘고 성격도 진짜 좋아.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너한테 소개해주려고 그 난리를 피웠겠냐? 그러게요. 진짜 예쁘시네요. 과장님 조카라는 사람이 저를 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제가 당황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빛나씨,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구처럼 연락하고 지내면 어때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네? 저기 죄송한데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과장님 조카가 이해한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과장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외쳤어요. 에이,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 않나? 빛나씨,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 너무 정없어 보이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요. 빛나씨, 잘 들어갔어요? 아까 만난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빛나씨 불편하지 않게 가끔씩 안부 정도만 물을까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거죠? 라는 문자가 도착했어요. 문자를 보며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오빛나, 뭐야? 뭔데 한숨까지 쉬고 그래? 은경이가 제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갔어요. 뭐야, 김민석? 이 사람 뭐냐? 너 나 몰래 남자친구 만들었어? 그건 아니고 왜 그때 내가 말했었잖아. 우리 사무실 과장님 한 분이 조카 만나보라고 했었다고. 근데 다 같이 식사하러 갔다가 그 조카를 딱 마주친 거야. 그래서 같이 식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 연락처를 주고 말았어. 뭐야? 넌 지금 그 말을 믿는 거야? 딱 보니 니네 과장이 그쪽으로 오라고 시켰네. 뭐? 설마 과장님이 그런 거짓말을 왜 하겠어? 내가 이래서 네가 걱정되는 거야. 그거 둘이 짜고 그런 거야. 내가 명색이 경찰인데 촉이 팍 온다. 그리고 내가 아무한테나 전화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했지. 그게 분위기가 그래서 차마 거절을 못했어. 암튼 요즘 남자들 이상한 사람 되게 많으니까 잘 확인해봐. 은경이가 신신당부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때 민석 씨는 제가 근무하는 곳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물론 핑계는 작은아빠에게 볼 일이 있어서라고 했고 말이죠. 거기다 과장님도 계속 우리 둘을 연결해주기 위해 노력했고요. 퇴근 시간 다 됐는데 가서 같이 밥 먹으면 딱 좋겠네. 둘이 같이 있으니까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결국 저는 과장님의 성화에 못 이겨 민석 씨와 몇 번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민석 씨와 제가 비슷한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해서 뮤지컬 배우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을 정도였는데
민석 씨도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뮤지컬을 보며 느낀 점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요. 물론 출연 배우 이름도 거짐도 알고 있을 정도였고요. 그러면서 민석 씨와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고 몇 달 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경이는 민석 씨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난 왠지 좀 느낌이 쎄한 게 별로야. 진짜? 아닌데. 민석 씨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잘 좀 봐줘라. 알았어. 네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노력은 해볼게. 근데 너 그건 명심해. 결혼 전까지 둘이 여행 가고 그런 건 절대 안 된다. 그 사람 집에도 막 들락날락거리지 말고.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알았지? 알았어. 내가 뭐 애야?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아휴, 아주 그냥 잔소리는 엄마보다 더 심하다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민석 씨와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죠. 아마도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어느 날 민석 씨가 어떤 여자와 팔짱을 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을 회사 선배가 보고 말았거든요. 선배의 말에 제 충격은 어마어마했는데요.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몸살까지 났으니까요. 그렇게 은경이까지 다 알게 되었고 제 말을 들은 은경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거봐, 내가 딱 보니 인상이 별로더라니까. 만약 바람핀 거 맞으면 내가 그 인간 가만 안 둔다. 김민석 그 인간 집이 어디라고 했지? 은경이가 주먹까지 불끈 쥔 채 울분을 토해냈어요. 민석 씨 어디 사는지 나도 자세히는 몰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은경아, 난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너 또 화난다고 쫓아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마. 절대 안 돼. 너 이제 경찰인데 진짜 조심해야 해. 그때처럼 그랬다가는 요즘 세상에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 아휴, 진짜 그런 인간들은 가만두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마. 우선 증거를 잡아서 그게 맞다고 하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야. 몇 달 사귀긴 했지만 결혼을 약속했던 것도 아니고 난 괜찮아. 괜찮은데 이러고 누워있어? 아니 그건 충격을 좀 받아서 그렇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이 났다고 하니까. 내 앞에서는 그렇게 고상한 척 하더니 진짜 사람이 제일로 무섭다. 암튼 너 민석이 그 인간한테 절대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가지도 마.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때문에 너 힘들어하는 거 정말 싫어. 제가 은경이를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저를 미친 듯이 따라다닌 남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거기다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얼굴 한 번만 보자. 뭐 그런 식으로 엄청 힘들게 했었거든요. 정말이지 스토커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암튼 그 남학생은 몇 달씩이나 저를 힘들게 했고 참다 제가 은경이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그저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했던 것뿐인데 저와 통화를 하던 은경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그날 제가 지내고 있는 집까지 바로 쫓아 올라왔습니다. 내가 오늘 가만 안 놔둔다. 나한테 딱 걸렸어. 은경이가 운동복까지 입고 손목과 발목을 돌리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몸을 풀고 있었어요. 은경아, 그냥 겁만 좀 줘서 보내자. 아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할까? 왜? 내가 혹시 다치기라도 할까봐 그래? 걱정 마. 나 이래봬도 경찰대 다니는 여자다 이 말이야. 아니, 네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걱정돼서 그렇지. 너 화나면 물불 안 가리잖아. 근데 너 지금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걱정 마. 내가 경찰대 다니면서 욱하는 성질 많이 고쳐줬어. 은경이가 걱정 말라는 듯이 큰 소리를 쳤지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은경이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더니 그 남학생이 1층에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순식간에 뛰어내려갔어요. 그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야수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곤 잠시 후 밖에서 남자의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란 제가 급히 뛰어내려갔더니 그 남학생이 주랭랑을 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그 남학생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거죠. 괜히 큰 싸움이라도 일어났더라면 경찰대에 다니는 은경이에게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랬던 전적이 있었기에 저는 그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너 김민석 절대 찾아가지 마. 넌 이제 경찰이야. 그때도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너 사고 쳐서 경찰대 퇴학당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민석 씨랑 나랑 그렇게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야. 제가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자친구와 바로 헤어졌어요. 은경이가 몰래 숨어서 남자친구를 미행까지 했더라고요. 내 태권도 발차기 한 방이면 그냥 끝인데. 아, 진짜 참느라 혼났네. 내가 그 인간 미행하면서 다 들었거든? 근데 내 예상에 딱 맞았잖아. 네가 돈 좀 있어 보이니까 들러붙었던 것 뿐이야. 너랑 결혼만 하면 돈 뜯어내서 사업할 생각이라고 하더라. 옆에 있던 여자는 돈 많이 뜯어내면 명품백을 사달라고 하질 않나,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하물며 돈만 많이 주면 결혼하고도 계속 그렇게 내연관계로 만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더라니까. 더 기가 막힌 건 걔네들 이미 3년 전부터 연인 사이란다. 같은 회사 다니는데 아주 알아주는 커플이래. 뒤에서 듣고 있다가 진짜 발차기로 그 면상 날려버리려다 꾹 참았어. 진짜 주먹이 울더라. 근데 진짜 꾹 참고 그놈 얼굴에 아이스 커피 한 잔 끼얹고 나왔다. 그놈이 날 보고 어찌나 놀라던지 오해라고 하면서 내 팔까지 붙잡더니 빌어대는 거 있지?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말이야. 뭐 그런 미친놈이 다 있냐? 은경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은경이가 어떻게 한 것인지 그 인간이 저를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은경이가 뭐라고 경고를 했겠죠. 우리 은경이가 한번 화를 내면 무시무시하니까요. 지레 겁을 집어먹었으리라 짐작해 볼 뿐입니다. 그렇게 은경이 덕분에 저는 금방 털고 일어났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은경이의 얼굴이 새하얗다 못해 창백하기까지 했어요. 은경아, 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평소에 건강 하나는 타고났다고 할 만큼 건강했던 은경이었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빛나야, 나 오늘 기가 막힌 일 있었다? 조금 전에 경찰서에서 내가 누구 본 줄 알아? 누군데? 참, 그러니까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야. 하필이면 내가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그 인간을 볼 게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굴 봤는데? 사실 아까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거든? 근데 누가 취조를 받고 있더라고? 은경이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은경이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보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뒤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면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데요. 어떤 여자가 취조를 받고 있더랍니다. 아니,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남편한테 사기를 쳐요? 두 사람 재혼하고 꽤 오래 살았다면서요. 당신 때문에 당신 남편 지금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이 양반아. 아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나도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예요. 잘 살아보자고 그런 사람이 남편 신용카드 몽땅 가지고 가서 카드론 대출에 카드 깡에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 이름으로 된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까지 가져가서 대부업체 대출까지 다 받은 겁니까? 참, 내 아내란 사람 이러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참 무서운 세상이다. 경찰관이 혀까지 내두르고 있더랍니다. 경찰서라는 곳이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처음엔 은경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본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화가 잔뜩 난 어떤 남자가 후다닥 뛰어들어오더랍니다. 야, 이 미친 여편네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그동안 니네 친정집에 갖다 준만 해도 어마어마해. 거기다 네 자식들 공부까지 다 시켰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이지. 그나마 있는 거 다 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놈이랑 도망을 가?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둔다. 넌 콩밥 좀 먹어봐야 해. 여보, 그게 아니라 나도 피해자야. 그놈이 내 돈 싹 다 가지고 야반도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지금 그 미친놈 찾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내가 그놈 찾아서 당신한테 돈 다 갚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여자가 바닥에 무릎까지 꿇더니 우는 신용을 하더랍니다. 넌 머리가 나쁜 거냐,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냐. 도대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네가 뭐가 좋다고 들러붙었겠냐? 니네 부모가 빌려간 돈까지 내가 다 받아낼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내 딸 꼴도 보기 싫다고 하도 지랄을 해대서 난 걔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걔는 부잣집으로 들어갔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겠지. 갑자기 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걔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아무리 싫다고 했어도 데리고 왔었겠지. 근데 그때 당신도 신나서 데려다 줬잖아. 당신 진짜 웃긴다. 자기도 귀찮아 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내 핑계를 대고 그러냐? 한심하다 한심해. 이 삐친 여편네야. 네가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막 씨부리나 본데. 너 잘 들어. 난 너 고소한 거 취하할 생각 없으니까 각오해. 그리고 지금 나 말고도 바득바득 이갈면서 너 찾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공사판 돌아다니면서 컨테이너 박스 쪽방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근데 니들은 그 돈 가지고 아주 잘 살았겠구나. 여보, 나도 잘 살지는 못했어. 그리고 돈 찾으면 바로 당신 찾아가려고 했어. 그동안 산정이 있는데 나 한 번만 용서해줘라. 응? 같이 산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난 너 절대 용서 못해. 남자가 여자의 멱살까지 잡고 흔들어 대더랍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얼핏 보던 은경이가 그대로 얼어붙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소리를 질러대던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목소리가 낯설지가 않더래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은경이가 그 남자를 빤히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던 은경이의 손이 떨려왔다고 했는데요. 예전에 은경이를 우리 집에 맡기고 도망가다시피 한 생부더랍니다. 생부한테 멱살을 잡힌 채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여자는 그때 그 새엄마라는 여자였고 말이죠. 하지만 생부와 그 여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렇게 생부와 그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확인했다는데 생부는 삐쩍 마른 채 피골이 상접해 있는 데다가 머리까지 새하얗게 백발이 되어 있더랍니다. 거기다 그 여자는 얼굴에 기미가 가득한 데다가 탈모가 온 것인지 머리 정수리가 휑하더래요. 도대체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둘의 몰골이 형편없더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은경이와 생부의 눈이 딱 마주쳤다는데요. 은경이를 바라보던 생부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아니 너 혹시 은경이 아니냐? 그러게요. 제가 은경이네요. 세상에나 너 경찰 된 거야? 우리 딸 정말 잘 컸구나. 장하다 장해. 네가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은가 보다. 생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은경이를 바라봤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빠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엄마 아빠도 다 명문대를 나오셨거든요. 뭐? 난 대학 안 나왔는데? 그니까 왜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고요. 내가 왜 그쪽 딸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말 들으면 무지 기분 나빠하시겠네요. 그 더러운 입을 어떻게 나한테 딸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 부모님께서 확인해보니 주소도 거짓이고 전화번호까지 바꿨더라고요. 은경아, 사실 그게 말이다. 난 너 꼭 데려가고 싶었다. 근데 저 옆에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노발대발을 하지 않겠니? 너 그렇게 보내고 나도 사는 게 아니었다. 제발 이 아빠 좀 이해해 주렴. 내가 언제 그랬어? 지가 귀찮아서 거기 데려다 준 거면서. 네가 그렇게 딸을 생각했으면 무슨 일 있어도 데려왔겠지. 근데 이놈의 옆에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씨부리긴. 넌 입 다물고 조용히 해. 둘 다 조용히 하시고 앞으로 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참 둘 다 대단하네요. 은경이가 그 둘을 노려보다가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은경이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는데요. 생부는 의자에 앉은 채 은경이 눈치만 보고 있고 그 새엄마란 여자가 갑자기 은경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은경아, 그래도 내가 한동안 널 키운 건 사실이잖니? 나 좀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너 경찰이면 그 정도 힘은 있는 거지? 하지만 은경이는 마치 벌레를 보듯 생부와 그 여자를 노려봤다네요. 그때 은경이 생부가 몇 번이나 경찰서로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는데요. 은경아, 그럼 아빠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하루하루 힘들어서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잘 나가는 딸이 있는데 내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동안 당신이 한 짓 그대로 돌려받나 보죠. 근데 나한테 한 거 돌려받으려면 아직 모르는데 어쩌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것도 바라지 마요. 은경이는 그저 냉담하게 행동할 뿐이었어요. 근데 은경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은경이가 계속 모질게 대하자 생부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랍니다. 거기다 새엄마랑 그 여자는 결국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생부 말고도 여기저기 사기쳐서 많은 돈을 빌려갔던지라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동종범죄로 다수의 전과도 있었고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능력도 없었기에 합의도 못하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그 많은 돈을 사업한다는 그 젊은 남자한테 다 갖다 바쳤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그 젊은 남자도 붙잡히긴 했지만 이미 도박과 유흥으로 다 탕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엄마와 생부 모두 돈 한 푼 없이 쫄딱 망한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명절이 되어 은경이와 둘이 집으로 내려갔어요. 식사를 한 뒤 다 같이 앉아서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은경이와 제가 선물 보따리를 꺼내서 가족들에게 드렸어요. 이건 엄마 아빠 거, 그리고 이건 동수 삼촌이랑 정미 이모 거예요. 어머나, 우리 것도 사온 거야? 정미 이모가 놀란 채 물었어요. 당연하죠. 삼촌이랑 이모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역시 우리 딸이 아주 똑 부러지는구나. 엄마가 은경이를 꼭 안아줬어요. 저도 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그렇고 빛나도 항상 그랬잖아요. 전 사실 엄마가 이모 생신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접 미역국도 끓이고 이런저런 음식 하시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엄마가 그랬잖아요. 맨날 요리하는 정미 이모한테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생일날 본인 생일상을 직접 차리면 낭만적이지 않잖아? 전 그 말 듣고 어찌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빛나도 항상 동주 삼촌이랑 이모 선물까지 챙기는 모습 보면서 이런 게 사람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만약 엄마 아빠 그리고 빛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생부랑 그 여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은경이가 잘 커져서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말이야, 엄마 아빠가 은경이한테 미처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말을 꺼내던 엄마 아빠가 알 수 없는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게 말이야, 몇 달 전에 네 아빠가 왔다 갔어. 네? 생부가요? 그 인간이 여기 어디라고 온 거예요? 우리한테 너 좀 설득해달라고 빌다시피 하다 돌아갔어. 근데 엄마가 너한테 일부러 말 안 했다. 너 이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또 힘들어질까봐 싫더구나. 잘하셨어요. 저도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혹시 다음에 와서 또 귀찮게 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버리세요. 그렇게 내팽개치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 사람은 생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은경이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 보였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은경이 생부는 다시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은경이가 경찰이다 보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현재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힘든 일을 겪었던 은경이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